네, 안녕하세요. 오늘 객체지향 복습 5번째 시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인터페이스가 뭔지부터 그다음에 오버라이드 키워드나 그 인터페이스의 다중상속, C++에는 원래 다중상속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구체 클래스를 다중상속했을 때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인터페이스를 다중상속, 즉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상속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랬을 때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다음 인터페이스 사용 시 주의점 간단하게, 그리고 인터페이스 핵심 용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페이스란 뭐냐? 일단 C++에는 인터페이스란 키워드가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걸 언어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진 않아요. 자바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강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이제 따라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밍부터 앞에 i를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able을 붙여줘서 그 클래스가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표시를 하게 되고, 헤더 파일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는 애초에 모든 요소들이 순수 추상 메서드거든요. 순수 추상 메서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순수 추상 메서드만 있습니다. 즉,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함수의 시그니처, 함수의 선언만 되어 있고 멤버 변수도 가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현이 있는 멤버 함수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순수 추상 메서드만 가지게 되고, 이걸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에서도 이 인터페이스를 순수 추상 메서드만 이제 만들어 놔요. 왜냐면은 언어적인 차원에서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클래스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순수 추상 메서드만 만들어서 이제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데, 순수 추상 메서드만 있으면 당연히 해당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겠죠. 근데 그 안에 멤버도 없고 멤버 구현이 있는 멤버 함수도 없기 때문에 순수 추상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C++에서는 개념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 안에는 순수 추상 메서드만 있다라는 거고요. 이 인터페이스의 이제 오버라이드 키워드는 언어적으로 이제 부모의 내가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 그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뭐랄까 체크해주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접근 제어자는 어차피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그 부모 시그니처 있잖아요. 반환 타입이나 그리고 함수명, 그리고 매개 변수, 인자 개수나 인자 순서, 인자 타입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오버라이딩이 불가능하고 파생 클래스, 즉 자식 클래스만의 고유의 함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붙이면은 컴파일러가 이제 알아챕니다. 야, 너 이거 부모 거 오버라이딩 하려고 한 건데 이거 시그니처가 달라. 예를 들면 함수명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인자가 하나 빠졌어 라고 하면은 컴파일 에러를 내줍니다. 즉 컴파일러 단에서 오버라이딩 하는 메서드에 대한 검사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버라이드 키워드가 하는 일이고요. 자, 인터페이스의 다중상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중상속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중상속이라는 것은 구체 클래스 두 개를 하나의 자식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을 때예요. 자, 구체 클래스 두 개에서 똑같은 시그니처의 메서드가 있어요. 그쵸? 근데 자식 클래스에서 해당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니면 오버라이딩 해요. 그러면은 누구 걸 호출해야 되죠? 오버라이딩 하면 물론 자식 거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오버라이딩 안 했어. 그러면은 자식 타입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참조 변수도 자식이야. 참조 객체도 자식인데 그 함수로 호출하면은 어떤 부모의 함수로 호출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이제 다이아몬드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서 A가 있어요. B가 있습니다. C가 있는데 D가 있어요. 자, A는 B에도 있고 C에도 있거든요. 자, 그럼 D는 A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A 함수로 초라는 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또 생기죠. 이전에 말했던 BC에 대한 문제, 그리고 A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도 다이아몬드 문제라고 해가지고 다중상속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고, 이런 문제 때문에 C샵이나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을 아예 문법적으로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제가 배웠을 때 이제 익스텐드 키워드를
클래스, 구체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익스텐드 키워드는 클래스당 하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플리먼츠라는 인터페이스용 키워드를 제공을 했는데 이거는 다중상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차피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분도 따로 없고 C++에서는, 그리고 뭐 키워드도 따로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콜론 하나에 쉼표로 연결지어서 이제 클래스를 상속하면 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그냥 다중상속해 버리는 겁니다. 즉 개념적으로는 클래스를 하나만 상속을 하고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 붙여가지고 똑같이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문법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사용을 하면은 똑같이 자바나 C샵에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다중상속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인터페이스는 어차피 구현이 없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순수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생성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해당 함수가 단독적으로 호출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자식에 의해서 무조건 오버라이딩 돼야 되는데, 자 A와 B가 그러니까 C가 A와 B를 동시에 상속받고 있는데 얘네들이 인터페이스예요. I 인터페이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get add라는 int b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럼 이 함수를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구체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 즉 순수 추상 클래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겠어요? 결국 선언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언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와 B를 상속받는 C 입장에서는 무조건 get add를 구현해야 되거든요. 오버라이딩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버라이딩 할 때 하나만 하면 돼요. 왜냐?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하나만 구현을 해놓으면은 A로 하든 B로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C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하면은 누구 걸 호출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호출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C에서 무조건적으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 거고, C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get add 함수를 호출하면 그냥 C께 호출이 돼요. 왜냐? A하고 B는 어차피 순수 추상 클래스며 이 get add는 그냥 선언부만 있는 거기 때문에 구현부를 애초에 호출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겹치질 않아요. 이런 이유로 다중상속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짓을 해도 다중상속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인터페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중상속을 하려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C샵이나 자바에서는 그런 이유로 다중상속은 지원을 안 하지만 인터페이스의 다중상속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인터페이스 사용 시 주의점이라는데 이게 오버로딩 문제거든요. 오버로딩은 함수의 반환 타입은 따지지 않아요. 즉 함수의 반환 타입이 같든 다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함수명이 같을 때 매개 변수의 개수가 서로 다르거나 타입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순서가 다른 거를 이제 함수 오버로딩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함수명과 매개 변수 개수가 같아요. 근데 반환 타입만 서로 다르다면은 이거는 오버로딩이 안 됩니다. 근데 똑같이 여기서 A와 IA와 IB를 C가 상속받고 있는데 IA에는 반환 타입이 int예요. 둘이 시그니처는 동일합니다. 함수명과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개수와 순서가 동일해요. 타입도 동일하고요. 근데 여기는 플롯으로 반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C에서는 얘도 구현을 해야 되고 얘도 구현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둘은 서로 아까 같이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현하는 순간 에러가 나죠. 왜냐? 반환 타입만 다르지 함수명과 매개 변수, 순서 타입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에러가 나긴 합니다. 이 int와 플롯에 대해서 서로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오버라이딩을 둘 다 C에다 하는 순간 함수 시그니처는 같고 반환 타입만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 이제 오버로딩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반환 타입을 맞춰 주던가 아니면은 아예 함수명을 서로 다르게 하는 거죠. 반환 타입을 int로 하고 플롯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 인터페이스의 핵심 용도는 그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왜 사용하냐라고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성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특정 함수에다가 이제 함수의 매개 변수는 부모 타입이에요. 그리고 자식의
자식의 인스턴스를 전달해서 그 안에서 코드를 다형적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즉 부모가 하나 있으면은 자식은 이 부모를 상속받는 여러 자식들은 해당 부모 타입 참조 변수가 가리킬 수 있어요. 즉 해당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는 자신을 상속한 자식의 인스턴스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업캐스팅이죠. 왜냐? 실제 인스턴스, new 해서 실제 생성되는 인스턴스는 자식이에요. 자식인데 그 자식 인스턴스를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가 가리키게 됩니다. 부모 타입의 객체가 가리키게 돼요. 이게 업캐스팅이죠. 업캐스팅인데 결국에 부모 타입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의 영역만, 자식 인스턴스에 포함된 부모의 영역만 이제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오버라이딩한 메서드는 자식 거의 임에도 호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뭘로 인해서? 가상 테이블로 인해서. 자식의 가상 테이블을 부모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가상함수를 호출을 하는 건데,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게 조금 그런 거죠. 즉 부모 타입의 인스턴스로 받아서 결국에는 그 부모 타입의 인스턴스로 부모 타입의 객체로 자식의 함수를 하나 호출하는 건데, 이럴 거면은 자식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전달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아니 부모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즉 해당 함수에서 매개변수 타입이 부모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 타입의 매개변수로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들어오면은 그 객체를, 그러니까 전달받은 자식의 인스턴스를 부모 타입의 매개변수가 참조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부모의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그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겠죠. 임시로. 그리고 나서 지역 변수에 사용할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매개변수로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이 객체는 타입은 부모 타입인데 자식의 전달 들어온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들어온 자식의 오버라이딩 된 함수를 호출하는 용도로 하나가 쓰이는데, 이럴 거면은 그냥 그 부모 타입 객체를 생성하는 것도 되게 리소스 낭비다 이거예요. 왜냐? 나는 그냥 함수 호출, 즉 다형적으로 함수만 하나 호출을 할 건데 부모 타입에서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은 그 부모 타입의 뭔가 참조 부모 타입 객체가 생성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사 생성이 아니라 그냥 참조만 할 것 같아요. 포인터를 그대로 넘어오면 그 포인터를 그대로 참조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 받는 매개변수 타입을 부모 타입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인터페이스 타입으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왜냐? 순수 추상 클래스긴 하지만 참조 변수의 타입은 될 수 있어요. 인스턴스의 생성이 불가능한 건 타입은 되면 그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자식들의 함수를 다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인터페이스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차피 함수들의 선언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식의 인터페이스에서 그 오버라이딩한 함수를 호출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포인터랑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C에서도 함수 포인터는 시그니처만 맞으면 그대로 어떤 함수든지 다 들어왔잖아요. 다 들어오고 나서 그 전달받은 매개변수를 넣어줬을 때 이제 함수의 시그니처에 그 함수가 받는 매개변수 타입이 맞으면은 그대로 그냥 호출이 가능했잖아요. 함수 포인터 참조 객체로.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인터페이스도. 결국에는 그 안에는 이제 함수들의 선언만 모여있기 때문에 함수 포인터의 배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즉 함수 포인터의 배열을 생성해서 해당 시그니처의 함수들을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전달하면서 호출한 거랑 인터페이스랑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중상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다중상속을 하기 위해서, 즉 인터페이스는 기능들만 모아놓은, 즉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만 모아놓은 게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움직일 수 있는 클래스에선 전부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클래스로 상속 구조를 짜게 되면은 부모에 생성돼 있는 함수는 내가 오버라이딩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었는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은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중복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중으로, 즉 움직이는 놈들은 움직이는 거 다 받고, 거기에 이제 점프하는 놈들은 또 점프하는 거, XY 좌표 있는 거 다 받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따로 공격을 한다, 몬스터에 어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택 안 한 애들도 있잖아요. 슬라임이나 주황보석 같은 애는 어택 안 하는데
어택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보스 몬스터도 어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택하는 놈들은 또 어택한다는 기능 인터페이스만 또 상속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능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즉 인터페이스는 해당 클래스를 이용하는 다른 객체와 그 객체 사이에서 그 행동을 이제 정의해주는 그런 뭐랄까 진짜 말 그대로 이 행동, 동작,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함수만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해당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와 구체 클래스가 이렇게 상속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구체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한 메서드만 호출하고 싶을 때는 구체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선언을 하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해당 구체 클래스를 넘겨줌으로써 그 안에서 이제 다형적으로 함수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움직이는 놈들은 그냥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함수 하나로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함수 하나에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움직일 자식 클래스들을 그냥 다 인스턴스를 넣어주면은 그 안에서 그냥 무부함수만 호출하면 되잖아요. 인터페이스로. 왜냐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무부함수를 호출하면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객체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자식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자식의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함수가 호출될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